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낭만도 좀 필요해요. 사실 내가 대학생 되면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나 놀렸던 사람들 다 부셔버릴 거야. 나머지 과목들도 좀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나머지 과목들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지. 이제 흔히 진짜 정말 많은 고3 친구들이 혹시 기본서는 다 뗐니? 하면 네, 기본서는 다 뗐어요. 이제 문제를 풀 차례예요. 이런 마음을요. 수학 아니면 뭐 전 과목? 수학 말고도 괜찮아. 다른 과목들. 그 생각을 이제 기저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 개념은 기본이고 기본은 쉬운 거다. 이렇게. 난 쉬운 건 다 했다. 그치. 이제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건데 절대 아니라고. 절대. 기본과 쉽다는 절대 동의어가 아니야. 기본은 맞아요. 중요하다와 동의어지. 그렇지. 기본은 쉽다와 절대 동의어가 아니거든.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념을 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아까 지수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런 거 나오잖아. 2차 함수. 근데 2차 함수를 아마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렇죠. 중학교 때 배운 친구한테 넌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젠 잘 아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네, 다 알아요. 그런단 말이야. 그치.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럼 그래 정확하게 2차 함수가 뭔데? 이렇게 물어봤지. 다들 애들 그 친구가 잘 대답을 못해. AX 제곱 플러스 맞아. BX 플러스 C? 이런 거? 근데 조금 더 가면 나오는 대답이 포물선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 포물선. 근데 그 친구가 또 물어보지. 그럼 포물선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직선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진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포물선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2차 함수를 처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때는. 근데 여튼 이제 내가 포물선을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인상 깊게 남는데 그때 쌤한테 손 들어서 물어봤었거든. 쌤 포물선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었거든. 근데 쌤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포물선이야?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초등학생이니까 그랬겠지 쌤은. 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이 뭐 저런 질문을 해 이러면 야 공 던지면 나가는 거 있잖아. 그게 포물선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저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포물선의 용어를 쓰잖아. 계속.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집 가서 막 혼자서 찾아봤지. 이제 네이버에 쳐보고 포물선은 무엇인가 쳐봤더니만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 알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알잖아. 알지. 포물선이 정의는 그 두 개를 알면 정의할 수 있더라고. 진짜? 포물선은 한 직선과 한 점 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한 점들이 집합. 이게 포물선의 정의란 말이야. 우와. 여러분 지금 포물선의 정의를 처음 아신 분들 사실 저도요. 이게 포물선이구나. 근데 이 개념이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주기 힘든 개념이 아니잖아,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냥 그림 몇 개 그려주면 그치.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막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고 막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닌데 충분히 스스로가 노력하면 노력할 수 있는 거거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거는 이런 포물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 지금은 빠졌지만 기와 벡터에서 배운단 말이야. 기백 첫 단원이 이제 2차 곡선 해가지고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런 것들 정의를 배워. 그때 배우는구나. 근데 사실 초등학생도 충분히 그때 걸 이미 공부를 할 수 있잖아. 되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초등학생 때 포물선을 배워요. 포물선은 이런 거 다 하는데 정작 정의는 고3 때 가르쳐줘요. 그치.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렇게 개념이라고 해서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계속 허물러. 항상 허물고 기본이라는 거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진짜 정말 단단하게 다시는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져놓으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되게 힘들어해. 그치, 힘들지 사실. 공부는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막 너무 힘들면 막 역시 난 대한민국의 고3이야 막 그러면서 막 힘들어를 버텨내. 역시. 그치.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진짜 절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모두는 진짜 모든 인류는 학습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 근데 아마 지금은 다들 이제 그걸 까먹기 때문에 학습한다는 걸 되게 힘들어 할 텐데 이제 쉬운 예시로 어린 아기만 봐도 알아. 어린 아기만 봐도 막 기어다니는 아기 있잖아. 그런 아기가 보다 보면 이제 막 여기저기 있는 거 막 만져보고 막 입에 넣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입에 넣는 게 이제 학습의 한 형태인데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은 촉각보다 입안에 있는 촉각이 더 발달이 있어서 입안에 막 집어넣는 건데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서 입안에 있는 걸 뺏어가. 그럼 얘가 운단 말이야. 내 거 돌려줘. 맞아. 그게 뭐냐면 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싶어. 이게 뭔지 난 알고 싶은데 이걸 대체 나한테 왜 뺏어가? 그치, 호기심도 학습이에요, 여러분. 그치.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커가면서 잊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때 내가 학습을 하고 싶었던 욕구를. 뭐 환경도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냥 너네는 약간 힘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좀 그리고 마음이 공부는 아파요. 어려운 거고 막 그런 색안경들이 너무 많이 씌워지거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할 때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부의 즐거움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암과 삶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암과 삶. 아는 것과 삶. 굉장히 라임이 좋은데. 이제 암과 삶 하면 이제 일단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두 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 두 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중세 국어로 올라가면 암과 삶은 하나의 단어였단 말이야. 잠이라고 이제 반치음에 아래 아에 리을 미음 써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본디 암과 삶은 하나였다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근데 현대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걸 아는 거랑 사는 거랑 따로따로 들어. 떼어놨어요. 맞아요. 내가 이걸 아는 거랑 그래서 이게 내 삶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맞아. 그냥 내가 아는 건 입시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랑 문제가 아니고.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꼭 암과 삶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예시가 하나 떠오르는데 보통 중학교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 학생들이. 중학교 때 쌤한테 손 들어가지고 쌤 이거 왜 배워요?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막 그런 거. 근데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질문한 학생들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내가 만난 선생님들은 다 문제아라고 낙인 찍었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어하고 막.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 그 맞아. 친구들이 하는 말 자체가 쌤 저는 이걸 아는 것과 제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란 말이야. 풀어서 설명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넌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는구나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럼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냐? 옳은 질문이냐?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방식을 우리는 쓸모로만 알고 있어. 쓸모. 이게 내 삶에 어떤 쓸모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걸 배워야 하는 건가? 그치, 이런 그치. 식으로. 그래서 쓸모를 찾지 못하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입시를 위해서만 배우는 건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는 쓸모만이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야. 그렇지.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 쓸모. 쓸모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거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알므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고 내 마음속에 우주를 품을 수 있도록 그치. 만들어주는 게 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상이 좀 더 넓어지고 내가 아는 게 넓어지고 맞아. 내 삶이 좀 더 폭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입시에 쓸모가 있냐 없냐 그런 걸 재고 따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그런 이제 기분 좋은 깨달음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얻어가면 되게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그치, 마음가짐이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어. 공부하다가 슬럼프도 분명히 왔을 것 같아, 솔직히. 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면 더더욱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좀 극복을 했었어? 내가 고3 시절에 이제 플래너 같은 걸 썼었는데 플래너에 내가 적어놨던 말이 있거든. 이제 슬럼프라는 문은 초심이라는 열쇠를 넣으면 부드럽게 열린다. 이런 말이야. 들은 말이야? 너가 만든 말이야? 들은 말이긴 하지. 진짜 이 말이 진짜 나한테 너무 와닿았었어. 슬럼프가 왔을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있지, 졸릴 때 있지 분명히. 맞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계속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거야. 난 지금 이 공부를 왜 하지? 그치, 다시 한번 왜 하는지로 돌아가야지. 그치. 이렇게 다시 초심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오면 진짜 슬럼프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극복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내가 꿨던 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다지고 그런 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했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뭐 사실 다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 당연히. 내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을까. 다들 많이 걱정돼서 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혹시 저 늦었나요? 라고 말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일단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공부는 절대로 양 싸움은 아니고 더더욱 시간 싸움은 아니에요. 공부는 누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의 정도를 걸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아까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친구는 문제를 이렇게나 많이 풀었는데 난 아직 10문제밖에 못 풀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양과 얼마나 정도를 많이 걸어갔느냐는 다르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늦은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절대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이성의 비관주의보다는 의지의 낭만주의로 그냥 공부를 정말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절대 늦지 않아요. 그냥 진짜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 맞아, 이성의 비관주의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난 안 될 거야. 맞아. 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넌 안 돼. 그러니까 그 현실적이라는 말이 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그 낭만도 좀 필요해요, 사실 고3이. 맞아. 내가 대학생 되면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나 놀렸던 사람들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늦지 않았다라는 거 대신에 지금부터 정말 공부에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는지 계속 얘기했겠지만 아마 무슨 대답이 나올지 짐작이 갑니다만, 그래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공부의 정도, 그건 당연히 이제 항상 지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공부를 하든 항상 모든 내용을 씹어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씹어먹자. 흔히 이제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 한 팀을 뭐 압도적으로 이기면 뭐 씹어먹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느낌의 표현인 거야? 살짝 그런 느낌의 표현이지. 공부랑 싸워서 이겨먹겠어 그런 느낌보다는 개념을 소화시키겠다라는 느낌인 건가?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특히 수학에서도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착각을 해. 수업을 들을 때는 뭔가 다 아는 것 같아. 혼자 세보려고 하면 혼자 세보려고 하면 꼭 안 되거든. 맞아. 이런 게 이제 씹어먹지 못한 상태인 거야. 아직 먹지 못한 상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이제 그렇게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만 한 사람은 백지 줘놓고 한번 써볼래? 라고 말하면 못 쓴단 말이야. 그치. 근데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자. 백지 줘서 써볼래 해서 막 미치듯이 막 일필휘주로 써내려가는 학생은 그 개념을 가장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마음에 잘 공감을 못해. 그냥 쓰는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뭔지 알지? 알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할 때 이 정리는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를 보고 그걸 막 써내려가는 학생보다 피타고라스의 마음에 공감을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적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 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길래 이런 공식을 만들었지. 그런 고민을 계속하라는 거. 어떤 걸 배우든 그 개념을 가장 처음 만든 사람한테 공감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하는 게 진짜 정말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씹어먹는 거. 좋네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너가 이제 예과잖아. 의예과인데 이제 혹시 그냥 어느 과로 가고 싶어? 근데 사실 이것도 다 본과 가서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나는 신경외과로 가고 싶어요. 신경외과? 특별한 이유가 있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있어요. 그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신경외과가 가장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그렇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그러네. 신경외과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진짜 궁극적인 거는 물론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정말 궁극적인 거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내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거는 죽음이란 녀석을 딱 멱살 잡고 내 눈앞으로 딱 끌어와서 그 친구랑 정면으로 눈을 당당하게 마주보고 싶어. 죽음이 뭔지. 그걸 정말 꼭 하고 싶거든. 대체 어떤 친구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서 뭔가 좀 이렇게 머리가 띵 하고 맞은 것 같은데. 너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계기가 그런 거였잖아. 아프리카에서 막 아이들이 그렇게 죽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뭐 봉사나 이런 것도 가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떤 의사가 좀 되고 싶어? 우리가 흔히 의사는 살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을 살리는 직업. 살리지. 근데 그것 못지않게 의사한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잘 죽게 인도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 잘 죽는다는 게 한국말로 하면 살짝 이상한데 이제 영어로 이제 well dying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지. 이제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진짜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던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느꼈던 동기 있잖아. 근데 그 계기도 꼭 실현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한 30대, 40대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한 50대쯤에는 늦어도 50대쯤에는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런 거 WHO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런 거 그런 데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내 의료 봉사를 계속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의료 지식을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다 베풀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죽음은 거기서 치료하다가 거기서 이제 평화롭게 죽고 싶어. 그곳에서 굉장히 멋지고 뭔가 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들을수록 꿈이 되게 평화롭다.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중학생 친구들과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줬으면 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공부는 절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매 순간이 항상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내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거긴 하지만 나는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은 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점점 하는 게 힘들어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야지라는 압박감이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그 질문을 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학습을 제가 응원합니다. 에이 동떨어진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과 삶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대답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